이스라엘 레바논 일촉즉발이라. 이러다 전면전 터진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사진부터 먼저 보시죠. 밤새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융단 폭격했습니다. 융단 폭격. 와, 난리도 아닙니다. 이 바람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두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356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356명이지 숫자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게다가 융단폭격이었잖아요. 융단폭격이라는 게 촘촘하게 폭탄을 다 떨어뜨리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1km다. 이러면 1km 안에 촘촘하게 폭탄을 다 떨어뜨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km 안에 있는 사람들, 1평방 킬로미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몰살할 수밖에 없는 게 융단폭격이거든요. 이 융단폭격을 이스라엘은요 레바논에 가했습니다. 아무래도 헤즈볼라라는 군사단체가 레바논 남부에 집중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확실하게 융단폭격을 감행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동부까지도 확장을 시켰어요.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입니다. 650차례 공습을 했고요. 헤즈볼라 시설 적어도 1100개 이상을 타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난리도 아니죠. 그만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섬멸하겠다면서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는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맹렬한 공습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만큼 피해도 엄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베이루트면 레바논의 수도거든요. 이 수도 근처에도요 표적 공습까지 감행을 했다고 합니다. 표적 공습. 그러면 여러분 표적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공습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와장창 다 무너집니다. 보세요. 도심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완전히 말입니다. 이게 도심인가 싶어요. 여기가 분명히 뒤쪽을 보면 아파트 건물 같거든요. 그런데 건물의 흔적도 없습니다. 건물의 흔적. 그 정도로 말입니다. 공습이 맹렬했다는 뜻입니다. 수만 발의 탄약을 파괴를 하고 로켓을 파괴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만큼 말입니다.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헤즈볼라 입장에서 레바논 입장에서 이게 가만히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헤즈볼라는 로켓포 100발을 이스라엘로 향해서 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번에는 보이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전면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중동의 정세는 일촉즉발이라는 뜻입니다. 일촉즉발. 장난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완전히 어마어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계 경제 지금 언제든 말입니다. 굉장히 악화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동은요. 이게 화약고라는 표현이 이제 안 어울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면서 레바논과 전면전을 벌이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란은 또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화약고가 아니라 이제 중동의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중동은요. 지금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전면전의 상황,
일촉즉발이라는 말이 전혀 틀리지 않는 상황이라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다행히 세계 경제는요, 중동의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세계 경제는 그나마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안정적이다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국제유가가 안정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23일 현재 WTI 배럴당 70.53달러 기록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거죠. 지난 9월 10일에 65.14달러까지 떨어졌었지만 지금은요, 안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의 정세가 험악한데 이렇게 안정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뭐 중동의 정세가 험악하지 않다, 뭐 이 정도 가지고는 4차 중동 전쟁은 나지 않는다, 유가는 그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국제유가가 전쟁이 났다고 해서 국제유가가 폭등하거나 그러던 것은 과거였습니다. 현재 들어와서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나든 아니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폭격을 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헤즈볼레와 전면전의 양상을 띠든 유가는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지난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규모 공습할 때 85.66달러 조금 올라갔기는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국제유가에 타격은 없으니까 중동전쟁은 4차 중동전쟁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국제유가는요 중동의 전쟁 정세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할 수도 있지만요, 이 경기 침체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공장이 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원유의 수입량 혹은 원유의 소비량이 적겠죠. 그러면 국제유가는요,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것도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전쟁보다 경기 침체가 지금 더 무섭다 이렇게 유가를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은 국지전으로 일어나는 양상이고 침체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양상이니까 더 심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는요, 두바이유도 지금 1월 대비해서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또 잘못된 지표가 나왔네. 또 잘못된 지표가. 또 잘못된 지표가 나왔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표 때문에 제가 요즘 미치겠는데 또 잘못된 지표. 이게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두바이유가 마이너스 3% 연초보다 떨어졌습니다. 연초보다 또 마이너스 3% 떨어졌고요. 북해산 브렌트는 마이너스 3.6%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6%. WTI는 연초보다 마이너스 2.0%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국제유가 상황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그 정도로 최악이란 뜻이에요. 최악.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우리가 놓고 보면요, 중동의 전쟁은 일촉즉발이 맞습니다. 자칫 4차 중동 전쟁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의 침체는 중동의 전쟁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최악이라고 봅니다. 중동 전쟁 자체를 놓고 보면 국지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경기 침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세계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중동이 일촉즉발의 상황이지만 유가는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금값은 올라가잖아요. 금값은 또 사상 최고까지 올라갔잖아요. 금값은 또 사상 최고까지. 진짜 엄청나죠? 금값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죠? 금값이 장난 아니죠? 예, 진짜 금값이 장난 아닙니다. 9월 23일 현재 트로이 온스당 1651달러까지 갔습니다. 1651달러까지. 예, 사상 최고치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상 최고치.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예,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예, 저는 여러분, 예, 시장 자체가 장난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유가는 안정됐을지 모르나 금값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금을 사자, 금을 사, 금을 사자, 금을 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저는 시장이라는 게 지금 중동의 상황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 전쟁은요, 결국 말입니다. 시작은 예, 경제의 어떤 약한 침체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최악의 상황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죠. 그만큼 심각하다. 그만큼 상황이 열악하다는 뜻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